반갑습니다. 박소영 한다 박준철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25평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인 분들도 손품을 조금만 팔면 또 본인이 필요해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보다 현장을 더 많이 알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와 같은 경매 전문가가 이런 아파트를 브리핑하는 게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엮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처럼 기본적인 분석에서부터 권리 분석까지 한번 박소영과 함께 가보실까요? 준비됐음? 렛츠고! 경매 정보 사이트에 보시면 2024년 5월 16일날 동일한 날짜로 4건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여기 3건은 같은 유동화 회사가 앞번에 낙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금 지급 기한 넘겨서 다시 재경매가 올라온 사건이거든요. 일단 대표적인 거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낙찰 금액이 6,500만원 되어 있고요. 여기 FPSH2309 유동화 전문회사 그리고 2등 낙찰 금액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금 지급 기간을 넘겨서 미납을 했습니다. 덕분에 덕분에라 해야 되겠죠. 보증금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최저 입찰 가격의 10%인데 여기는 무려 30%입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20%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30%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재경매가 시작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또 시작했으니까 기본적인 정보부터 쭉 알아보겠습니다. 2023 타경 5528 두 번째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남 양산시 평산동 76-2 1204호이고 대우 월드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고요. 나중에 실거래가 분석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디스코 같은데 보시면은 가격들이 오피스텔층을 아파트하고 섞어서 표시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권은 2.49평, 건물 면적은 15.1평입니다. 이게 전용면적 기준이고 어떤 곳에서는 26평이라 표현하는데 일단 25평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매각 조건은 재매각,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10% 넣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감정가는 9,700만원, 최저가는 49%인 4,753만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024년 5월 16일인데요.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화 회사에서 이번에도 또 들어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건데, 유동화 회사에서는 보통 은행권에서 부실화되는 채권을 이어받은 조단위로 가져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져와서 다시 매각 물건을 올렸는데 자기들이 채권 금액이 너무 손실된다고 생각하면은 방어입찰 들어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유동화 회사에서 이렇게 방어입찰 들어오는 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제로 유입, 그러니까 받아서 자기들이 소유권까지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팔겠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입찰해놓고 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경매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겠다는 거거든요. 너무 낮아졌으니까. 근데 보통 금융권에서는 유입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아파트를 유입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고요. 보통 유동화 회사들이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할 때 이거는 1억 이하니까 1.1%라 하더라도 보유세 3% 또는 2주택 이상 6%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이 굳이 주거용 건물 같은 걸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번 건에서는 이렇게 지금 보이다시피 대금 지급 기한 넘기는 미납함으로써 시간을 조금 버는 거죠. 그리고 다음 들어올 입찰자들이 행여나 높게 좀 써주면 자기들은 그나마 조금 더 낮게 채권을 회수해 가는 거니까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제가 앞서서 유동화 회사 설명할 때 아시는 분은 아마 넘어가셨을 거니까 그렇겠죠. 매각 물건 현황에 특별한 건 없고요. 전용면적 15.1평이고 주거용 아파트 15층 중에 12층이라는 건데요. 지금 경매에 나온 것들이 3건이 다 층이 12, 13, 15층이니까 골라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현황이나 감정평가 요항은 입지 분석하거나 현장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단지 정보도 살펴보면 대우 월드피아이고 여기는 26평이라 표현했는데요. 부동산 디스코나 다음나 또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25평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수는 20세대는 아니고요. 총 동일 평형이 90몇 세대, 전체는 한 120세대 정도 되는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인 거죠.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3월 11일인데요. 김땡땡님이 전입이 2020년 3월 27일이고 동일한 날짜에 확정하셨고요.
배당 요구까지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보증금이 5,500만원입니다. 2020년도에 보증금 5,500인데 지금 현 최저 입찰 가격 자체가 4,700 정도니까 이런 걸 전세 나왔으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분이 또 임차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뭐 대항력이 없다는 거. 등기부를 통해서 말소기준권을 찾아보면 2020년 3월 10일 소유권이고요. 참고로 거래가액은 1억 2,500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거래가격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거래 원인은 매매이고요. 동일한 날짜에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요. 사이에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세 가지 물건도 전부 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83제곱미터 평면도를 보니까요. 이거 화장실, 욕실, 방은 따로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실이고 여기 베란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니까 오픈형 원룸보다 나은 거고,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니까 투룸 전세 산다면은 차라리 이런 아파트가 주거 편리성도 있고 관리인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카카오 맵을 통해서 입지를 살펴보기 전에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짧게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또 시청에 방해되니 저는 잠시. 지금 영상에 보시면 차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해당 경매 물건의 바로 맞은편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양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으니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있겠죠. 아무튼 나홀로 아파트고, 지금 해당 경매 물건 제가 3개 말씀드린 건 전부 다 남향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보는 정면이 어찌 보면 서향인 겁니다. 주변 쪽도 한번 둘러보는 건데요. 쪽이 동양산에 해당하거든요. 동양산 쪽에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과거엔 서양산보다 뭐 나쁘진 않았는데 서양산 쪽은 부산대학병원을 위시해서 전철이 들어오면서 훨씬 좋아진 거고, 동양산 쪽에서는 이제 웅상선이 들어온다면 좀 나아지겠죠. 아무튼 해당 경매 물건은 나홀로 아파트인데도 120세대 정도 되니까 관리 사무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도 2층까지 주차장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었고요. 한번 둘러보면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금 보이는 곳 출입구 우측에 관리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 치고는 괜찮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2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편의성은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에서 봤을 때는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보면은 약간 오피스텔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복도의 폭이 좀 더 넓고 개방성이 좀 있죠. 내부 구조를 한번 보는 건데요. 이게 약간 D자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도도 D자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별 피난 배치도 설치되어 있고 소방시설도 다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참고적으로 일반 오피스텔 형식과 거의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내부를 혹시 가보셨거나 아시는 분들은 이제 건너뛰시면 됩니다. 이건 뭐 평이한 구조이고요. 다른 층들도 내부가 거의 같기 때문에 굳이 전부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해드린 거고요. 보시면 복도도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인데요. 아무래도 해당 경매 물건에서 최고 강점으로 꼽아야 되는 것은 뭐 어쨌든 왕복 4차선 도로를 베고 있고, 또 바로 맞은편에 트레이더스 홀클럽이 횡단보도만 하나 건너면 되니까 뭐 설세권이라고 하죠. 슬리퍼 신고 바로 마트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우니까 생활 편의성도 좋고, 또 여기 마트 쪽에 근무하는 홀세일 클럽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숙소로서 여기가 나빠 보이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더 축소해보면 소주공단도 있고 서창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이렇거든요. 제가 나왔던 영산대도 있고요. 해당 경매 물건을 아주 축소해서 동양산 쪽에 입지를 한번 보는 건데요. 해당 경매 물건은 여기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일자리 같은 걸 한번 봐드리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제가 2016년 정도에 부동산 공부 조금 더 하려고 여기 편입해서 다녔던 학교가 영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였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면 처음 마주치는 게 여기 소주공단입니다. 그래서 공단 이름이 왜 소주공단이지? 이러면서 소주 전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공단 이름이 소주공업지구 여기 소주공단이고요. 그 다음 서창 일반산업단지, 여기는 좀 조그마한 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임장을 갔었던 곳이 여기도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임장 때문에 들러서 한번 가봤는데 아직 여기는 도시가 성숙이 안 돼 있고 뭐 추어탕집 조금 있고 뭐 아직 한참 도시가 형성되려면 아직은 많이 멀어 보였습니다. 동양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더 번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일부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게 보이죠.
아무튼 일자리를 크게 봤을 때는 소주공단이고 서창 일반산업단지고 뭐 롯데마트도 있지만 이 마트의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작게는 뭐 덕계 일반산업단지, 양산농공산업단지, 그다음 매곡 그린산단, 뭐 조만조만한 공장들 덕계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또 컨트리 클립들도 여기 좀 몇 개 있고요. 동양산은 전체적으로 약간 웅상선이 들어온다면 좀 좋아질 위치긴 한데 광역 교통망이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가로 또는 버스로 활용해야 되니까 서양산에 비해서는 발전도가 굉장히 늦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2030년 목표로 해서 예타를 변경하고 트램에서 또 다른 경련철이나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웅상선이 결국 울산 무고동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이게 연결된다면은 좀 도시의 활기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25평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 12월 2일에 7,500만원 거래가 있더라고요. 9층의 경우이고요. 11월 22일에 7,500만원 있는데 12층이고 여긴 찾아보니까 직거래를 하셨더라고요. 23년 2월 10일에 8,600만원, 여기는 4층이었죠. 일반인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2022년도에 4,300이 있다는 거죠. 4,250도 있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층이 2층, 3층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 아닌데 25평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경우에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금액은 또 뭐 이건 또 뭐지 이러는데 심지어 2020년으로 가면 여기처럼 1억 2,500에도 거래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7,500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 경매 물건에 보시면은 2020년에 전세가 5,500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저 입찰 가격이 4,700 정도니까 지금 현 최저 입찰 가격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화 회사에서 방어적인 입찰을 하고 이렇게 또 재경매로 돌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남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25평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동화 회사에서 이번에도 방어 입찰이 들어올지는 한번 지켜볼 일인데요. 저도 여기에 제 고객에게 소개하고 제가 대리 입찰 들어갔다가 유동화 회사에서 전회차 금액으로 입찰하시는 것 보고 괜한 일을 했네 라는 생각을 했지만 또 이렇게 유동화 회사에서 이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람이 와서 보니까 다시 재매가 물건으로 올라온 걸 보고 뭐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유동화 회사에서 이런 방어입찰 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럼으로써 저 같은 사람 헛수고 시키지 않게 놔두시길 부탁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또 한번 지켜볼 만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